한국에선 유명하지만 정작 일본에선 잘 모르는 비운의 로봇 뭐가 있을까요? 그중에 제가 재밌게 본 친구들은 마동환 그랑조, 메칸더 V, 고바리안 정도 있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로봇 인기 척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에 그나마 메칸더 V만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예전에 휴대용 게임 기자 비인기 기종인 원더스완용으로 딱 한 번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랑조는 따로 빼고 오늘은 이 메칸더와 고바리안이 왜 한국에선 인기를 얻고 일본에선 인기가 없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에서 메칸더 V가 출시돼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죠. 소요가 있어야 출시가 될 거고 방영된 지 40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완구가 나올 정도면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메칸더는 일본에서 1977년 3월 3일부터 총 35화로 방영했던 SF 로봇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외계인들인 콩키스타가 지구를 침략해서 인가 시작하자마자 지구는 이미 95%가 정복당해 있고 지구 방어를 위해 시키시마 박사가 만든 메칸더 로봇 1, 2, 3를 주인공과 크루들이 조작해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줄거리에도 말했듯 삼국지 하면 위초고의 관우장비 유비도 삼형제, 삼총사도 3명, 가위바위보도 3세판 하듯이 메칸더 로봇 1, 2, 3도 이 안정적인 3의 법칙이 주제가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개쩔었는데 금세 이어지는 하이라이트 후렴 구간.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 메칸더 세용사 단결한 단결 무적의 메칸더 V되어. 언제 들어도 김국환과 마상원 조합의 당시 MBC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은 끝내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메칸더의 주제가는 발군이었죠. 메칸더는 안 보고 뭔지 몰라도 이 주제가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 주제가는 한국 오리지널로 일본판을 잠깐 들어봐도 박력이 다르죠. 압도적으로 한국판이 좋았습니다. 분명 이 주제가가 가져다준 임팩트 차이부터 엄청 컸고요. 메칸더는 한국에선 1987년 MBC에서 태양소년 에스테반의 후속으로 5월 22일부터 3개월간 오후 6시에 방영이 됐었는데 당시의 지상파 애니메이션 중에 유일한 거대 로봇물로 남자아이들의 모자랐던 갈증을 딱 채워주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선 그 슈퍼로봇 대전에도 절대 안 빠지는 기종이죠. 초전자 로봇 콤파트라 V가 엄청나게 잘 나갈 시기에 나온 작품으로 제일 중요한 완구도 안 팔렸고 흥행도 실패했습니다. 구조상 완구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메칸더는 뒤에 비행기가 합체되는 구조로 이 비행기를 합체하자니 크기가 너무 커졌고 작게 만들자니 비행기를 합체할 수가 없었죠. 거기에 메칸더는 본체에서 미사일이 나가는데 스프링으로 한 발씩 장전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 어지간히 비싼 완구가 아니면 없는 기능이었죠. 막타로 메칸더는 슈퍼 로봇임에도 딱히 필살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스 미사일이라는 최종 무기가 있었는데 이건 또 발에서 나갔습니다. 완구에서 구현하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빡친 완구사가 압력을 넣어서 중간에 메칸더 V를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메칸더를 만들었지만 정작 로봇 금형은 기존 걸 그대로 써야 했기에 변신 과정만 기존 3대에서 4대가 합체하는 걸로 바꿨으니 별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완구사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선 방영 막판에 스폰서까지 도산하면서 방송 중단 위기까지 갔던 상황이라 29화부터 32화까지가 기존 시리즈를 짜집기한 총집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완결까지 한 게 다행이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 참신한 설정이 정말 많이 적용된 기체였습니다. 먼저 양손에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를 달고 주무기로 싸웠는데 검이 아니라 방어무기인 방패가 주무기인 경우도 특이한 설정이었는데 이렇게 양팔로 심볼즈 어택으로 적들 뚝배기를 깨줄 땐 아주 짜릿한 쾌감이 있었더랬구요. 실제로 있다면 지금도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될 원자력 에너지가 동력이라는 점도 있을 건데 무엇보다 이 메칸더가 합체하면 발동하는 원자력 에너지는 메칸더에게 주동력이면서 동시에 페널티이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메칸더 V가 발진하면 위성에서 발사돼 날아오는 오메가 미사일의 존재가 있었는데 메칸더의 원자력을 탐지하는 이건 일종의 메칸더만 노리는 유도탄으로 미사일의 도착까지 단 5분의 시간 리미트만 주어졌기 때문에 근래 없던 쫄깃한 타임 리미트 속에 적의 로봇을 무찔러야 했었죠. 이건 이후에 에반게리온의 동력이었던 엄빌리컬 케이블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영감을 줬던 요소로 지금 봐도 여기저기 참신한 요소가 참 많았던 기체였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코 아머 고바리안입니다. 고바리안은 일본에서 1983년 7월 6일부터 방영돼 총 26화로 제작됐는데요. 일단 생긴 걸 보면 이거 마징가 아니냐, 짝퉁이구나 하실 텐데 무려 그 마징가의 나가이 고 선생이 원작자로 애초에 제작사 나크가 마징가랑 똑같은 얼굴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으니 표절이 아니라 자기 복제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제목부터 들어간 사이코에서 알 수 있듯 초능력 을 주제로 한 독특한 로봇으로 줄거리는 지구를 침략해온 가라다인군에 맞서 제크 아르바 박사에 의해 모인 초능력 전사들이 맞서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애니메이션 세계관에선 초능력이 만능으로 기체보다 주인공의 초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초능력의 레벨이 로봇의 성능과 스펙 차이를 나타냈기에 로봇은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 입는 일종의 슈트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고바리안은 애초에 누가 만든 로봇이 아니라 초능력자가 머릿속으로 만든 설계도를 초능력으로 구현해낸 기체였습니다. 로봇의 필살기도 파일럿의 초능력이 구현되는 거고 망가져도 주인공의 초능력만 있으면 자체 수리도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 기체들 중에 고바리안이 제일 센 이유는 주인공 초능력이 제일 셌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고맙게도 거의 매화 뜬금포로 일종의 서비스 씬으로 불리는 역캐들의 노출씬이 있었다는 건데요.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엔 이런 노출씬이 꼭 있었고 가볍게 팬티가 보이는 판치라 씬부터 목욕씬이나 알몸 노출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외색 문화라고 당시에 우린 멀리했으며 당연히 MBC에서 방영될 땐 전부 가위질 당해서 안타깝게도 우린 이걸 볼 수가 없었더랬죠. 당시 비디오판엔 이걸 무삭제로 볼 수 있었다는데 행여 그때 그걸 봤다면 당신이 승자. 여튼 일본에선 저연령을 대상으로 만들었음에도 스토리가 너무 엉성했고 작화도 떨어지면서 마징가 짭이란 인식으로 흥행에 실패했고요. 앞으로도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엔 출전 못할 것 같은데 한국에선 나름 인기가 있었죠. 한국에선 1988년 4월 6일부터 무정로봇 고바리안이란 이름으로 방영됐는데 역시 이번에도 근본인 마상원, 김국환 버전이 출동해서 고바리안 무적의 로봇 고바리안 초능력 용사들의 역시 로봇 주제가의 마에스트로입니다. 이 신나는 주제가가 혁혁한 공을 세워 일본보단 훨씬 인기가 있었더랬습니다. 역시 일본 주제가를 들어보면 신신남의 차이가 다른데요. 저도 어릴 때 완결까진 못 봤고 맨날 싸우면 고바리안은 쳐맞고 부서져서 주인공이 초능력으로 다시 고치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979년에 시작된 건담의 영향을 받았던 작품으로 건담의 뉴타입들처럼 사이코 에너지를 다루기도 하고 콜로니 거주민과 지구인 간의 갈등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연령 애들이 보기에
보기엔 좀 난해한 스토리였고 기체부터 설정까지 너무 여기저기서 가져다 쓴 짬뽕작이자 아류작으로 인식돼 매니아들에게도 어필 못하고 외면받으니 인기가 없던 게 아닐까 추측해보는데요. 완구도 가뜩이나 마이너해서 수량이 적어 엄청 비쌌다가 워낙에 긴 기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적어서 가격도 폭락해 마음먹으면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도 하대죠. 추억의 메칸더랑 고바리안 한 대씩 소장하는 거 어떨까요?